그래서 국민 여러분, 월북몰이, 친일몰이, 또 김건희 여사 건희몰이 이런 데 현혹되지 마시고,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성만평의 강성만 인사 올립니다. 요즘 정기국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정감사 기간이라 아주 여야가 전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상임위가 한 20여 개 가까이 되는데 모든 상임위에서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시면서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재미도 있다, 또 막말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서 이런 분도 있을 거고, 지금 민주당이 하는 정치는 제가 봤을 때 한마디로 한 세 가지 몰이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몰이, 여러분 몰이라고 아시죠?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때 그 적폐몰이 해가지고 적폐청산한다고 전직 대통령 2분, 그다음에 국정원장 4명, 청와대 비서실장 2분, 또 장관, 여러분들이 또 목숨도 이렇게 잃으시고 이러셨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정치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 몰인데요. 여러분 몰이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한쪽 구퉁이로 벼랑으로 몰아가지고 때려잡는 거, 그게 이제 몰이잖아요. 그게 몰이. 그래서 그런 정치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월북몰입니다. 월북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아시죠? 감사원 발표를 보면은 청와대 안보실에서 이제 총 기획을 하고, 그걸 원 보이스, 하나의 목소리로 이렇게 일관되게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려가지고 국방부하고 국정원이 청와대 안보실 지시에 따라서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고, 또 해경이 또 거기에 따르고 통일부가 따르고, 이런 식으로 5개 부처가 아주 일사불란하게 월북으로 몰고 갔다. 이대준이라는 우리나라 공무원을 북한군이 이제 그걸 총으로 쏴서 살해하고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을, 그리고 그 시신을 소각해버리고 이제 이런 만행을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문재인 정권은 월북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월북을. 그때 근거가 세 가지였죠. 배에다가 신발, 슬리퍼를 이렇게 놓고 뛰어내렸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도박빚이 있었다. 이 세 가지 근거를 가지고 자진 월북을 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다 이제 허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근거가 없다. 슬리퍼 신고 어업 지도선에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있겠습니까? 슬리퍼는 늘 거기 배에 막 서로 같이 신는 거죠. 누구 슬리퍼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구명조끼도 배에서 비치한 구명조끼의 수는 그대로 있었다. 이런 것들이 밝혀졌고, 사적으로 있는 도박빚 몇 푼에 월북까지 했다. 이것도 억측이고 소설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게 반전이 된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서. 그래서 감사원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5개 부처 많은 공무원들을 조사해 본 결과 이것은 다 청와대 안보실이 기획하고, 거기에 국방부, 국정원, 그다음에 해경, 통일부, 이런 5개 부처가 합동으로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월북으로 몰고 갔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그 5개 부처 관련자 20여 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어요. 검찰이 수사를 해서 벌을 줄 사람 벌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수사 의뢰를 안 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건 검찰의 몫인 것 같아요. 최고 윗선이 누구냐 하는 건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특히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해 표류하는 우리 공무원에 대한 상황 보고를 받으시고, 또 그걸 또 대면으로도 또 보고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총살당할 때까지의 그 시간, 3시간 좀 넘는 그 시간 동안 과연 어떤 판단을 하셨으며 어떤 조치를 지시했는가, 이것을 밝혀주셔야 되는데, 감사원이 그걸 서면으로라도 좀 밝혀달라고 했더니 감사원을 향해서 했는지 우리 국민을 향해서 했는지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 이런 반응을 보여서 지금 이게 전직 대통령이 보여야 될 태도인가,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의하면은 그 고 이대준 씨는 본인이 실족을 했는지 어쨌는지 그건 몰라요. 어쨌든 표류하다가 해수로 인해서 바로 북한군 쪽으로 간 게 아니고
이 지나가는 어선에 한번 이렇게 그 구조됐다가 간 것 같다는 이제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북한군에게 이렇게 총살당하기 전에 거기에 조끼에는 한자가 써 있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구명조끼는 전부 한글로 써 있지 한자가 없답니다. 그리고 그 업 지도선에도 한자로 된 구명조끼는 없고요. 그리고 또 뭐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디 그 말하자면 표류하다가 북한군에 발견되기 전에 뭔가 붕대도 감고 조끼도 어디선가 얻어서 입었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제 그런 어떤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물론 민주당은 이 감사원의 발표에 대해서 조작 감사다 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시나리오에 따라 감사원이 연기하는 것이다 하고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월북이 아니라는 근거를 하나라도 대라 이렇게 나옵니다. 국민 여러분, 월북이라고 주장을 한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 민주당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월북의 근거를 대야죠. 증거를 대야죠. 근데 자기들이 댄 증거라는 게 얼토당토안한 것이어서 윤석열 정권이 이것을 이런 것 같지 않다, 의심스럽다 해가지고 감사를 해서 이렇게 밝히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월북이 아니라는 근거를 대라. 이게 뭐 말이 됩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것도 아니고 아니 월북이라고 한 사람들이 월북의 근거를 분명히 대야죠. 누가 봐도 아 이거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이 제시했던 것들을 보니까 월북이 틀림없다. 뭐 이렇게 믿을 수 있게 해줬어야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데 월북이 아니라는 근거를 대라. 참 이건 황당무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월북몰이 계속해서 월북몰이를 하는데 저는 참 궁금합니다. 3년 전인가요? 이 사건 나기 조금 전이었던 것 같은데 뭐 탈북 어민들이 2명 우리 동해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을 며칠 만에 우리는 다 북송시켰어요. 그러니까 북한서 이제 북송시키는 그 이유는 뭐 그 동료 어민을 뭐 16명을 뭐 살해하고 와서 흉악범이니까 북송을 했다 뭐 이런 논리인데 이게 이 사람들이 정말 흉악범이어서 도망쳐 왔는지 자유를 찾아왔는지 그건 뭐 알 수 없지만 이렇게 그 탈북에서 이렇게 내려온 어민을 본인들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로 북송시키는 것은 우리 국내법은 물론 국제법도 위반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뉴스 보셨잖아요. 그분들 얼굴을 가리고 판문점 인계인수 하는데 가서 이렇게 얼굴을 벗기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자기 머리를 뭐 자해하려고 죽으려고 시멘트 바닥에 쥐어 짜는 사람, 그 다음에 아주 체념해가지고 털썩 주저앉은 사람 보셨잖아요. 이게 참 인권을 이렇게 다뤘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스스로 내려온 사람도 그 사람들의 의사에 관계없이 돌려보내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 공무원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표류하다가 북한 이제 수역으로 갔는데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무참하게 살해를 당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비난도 안 하고 월북했다고 하고 뭐 뻘짓거리 했다고 하고 이분들은 어떤 신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북한 주민도 내려오면은 올려보내가지고 그 사람들 뭐 다 죽었지 않겠습니까? 뭐 살아있을까요? 제 추측에는.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도 어쩌다가 표류해서 북한으로 가서 북한군이 죽였는데도 뻘짓거리 했다. 뭐 무슨 도박빚이 있어서 월북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게. 저는 답이 안 나와요. 정말. 답이 안 나옵니다. 이게. 이 답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월북몰이가 저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첫 번째 테크닉이고요. 두 번째는 뭐 최근에 여러분 이재명 민주당 대표 행태에서 보다시피 이제 친일몰입니다. 친일몰이. 지금 북한이 뭐 날마다 미사일을 쏘아 제끼고 미사일에 이제 핵이 탑재가 되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그 우리 남한을 가격하는 남한을 목표로 하는 전술핵을 막 쏘아 제끼고 공군 비행대대를 출몰시키고 이런 상황인데 하루도 쉬지 않고 쏘아 제끼고 있는데 얼마나 불안합니까? 6.25를 겪은 우리 국민들은. 거기에 뭐 저 일본 본토를 넘어가는 그런 미사일을 쏘고 저 뭐 괌
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쏘고 뭐 이러는데 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한미 2대 연합 군사훈련을 이걸 가지고 친일머리, 친일 국방이다. 일본의 자위대라는 군대를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이고 일본의 자위대라는 일본군이 나중에 우리 한반도에 침투하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데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아니 지금 우리가 일본이 우리나라 또 뭐 쳐들어오기라도 한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온다고 느끼세요? 미사일은 북한이 매일 쏘고 있는데 무슨 일본군 자위대 걱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지금 일본은 미국하고 굳건한 동맹 속에서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근데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도대체 저는 대한민국의 제1야당 대표 그것도 대통령까지 될 뻔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정말 이게 도대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됐으면 이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됐을까? 막 정말 상상이 안 갑니다. 제가 한국 정치를 한 30년 봐왔는데요. 지금 북한이 저렇게 많은 핵을 보유하고 그걸로 위협을 하고 그 김정은 정권을 굳건히 하고 저렇게 우리를 공포로 몰고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햇볕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퍼주기. 북한에 하여튼 뭘 못 줘서 난리를 쳤잖아요, 우리가. 햇볕 정책, 따뜻한 햇볕을 비춰줘야 모자를 벗는다. 이래가지고. 근데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 말씀이 전 지금도 기억나요. 북한은 핵을 만들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 그럼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게 지금 문재인 정권에 이르러서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믿는다, 확실하다. 북한은 비핵화한다고 그랬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근데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행태가 뭡니까, 이게? 결국 북한 핵은요, 대한민국의 좌파 정권들이 만들도록 도와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이런 위협으로 돌아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우리도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될지, 아니면 미국의 그런 핵 배치를 조정하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데도 친일이랍니다, 친일. 그리고 뭐, 일제 36년을 잊었느냐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일제 36년만 있었습니까? 저 고려시대 때는 저 중국 원나라가 침입해가지고 우리 임금이 저 강화도 가가지고 수십 년 동안 거기서 강화도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본토는 중국 사람들이 전부 유린하고 중국 군대가 그리고 우리나라 그 젊은 여성들 30만 명을 끌고 갔잖아요. 그게 여러분 드라마 기왕후라고 보셨잖아요. 아니 그러면 수나라 때도 우리나라 침입하고 당나라 때도 침입하고 뭐 청나라 때도 침입하고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그런데도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오로지 뭐 일본만 반일이다 친일이다 하고. 저는요, 역사는 과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역사는 역사대로 우리가 대응을 하고, 안보는 현재 아닙니까? 우린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런 난세를 우리 국민 여러분 또 만나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어지러운 세상을 만나면은 우리 시대는 얼마나 불행하게 끝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친일몰이, 정말 이것은 이 사람들 국익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자기 정치적인 이익, 자기 당의 정치적인 이익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 위대한 지도자들은요, 국익 앞에서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참 이재명의 민주당, 솔직히 정치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 역사 깊은 민주당이 이재명과 함께 같이 침몰할 것인가.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가요, 엊그저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답니다. 아니, 내가 이재명 대표하고 해주고 싶은 얘기인데, 본인 입으로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역사를 잊어서 되겠습니까? 그 6.25라는 그 비극. 정말 우리가 세계 6위 군사력인데 무슨 일본 자위대 도움을 받냐고 그럽니다.
아니 우리가 재래식 무기로는 유기 군사력이죠. 근데 우리는 핵이 없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서석이 10바퀴 굴으면 못합니까? 호박이 한 바퀴 굴러버리면 끝나는데 재래식 무기 가지고 따꽁따꽁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핵무기 몇 방이면은 우리 국민이 다 죽는데 그런 비교를 해가지고 국민들을 현혹을 시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북한하고 우리가 전쟁을 한다. 중국이 뭐 북한을 지원하고 하겠죠. 그러면 일본에 또 미군이 있어요. 주일미군. 우리나라에도 주한미군이 있고 이 두 주한미군, 주일미군은 힘을 합쳐서 북한하고 싸워야 됩니다. 말하자면 일본이 우리의 병참기지예요. 거기서 여러 가지 우리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도 도움받아야 되고 이런 현실인데 어떻게 전쟁을 치를 거예요? 주일미군은 주한미군보다 숫자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오키나와까지 겨냥해서 이렇게 시험 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일본 자위대가 우리의 적이고 북한은 우리의 적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우리 국민들 안전과 생명을 어떻게 하시자는 얘기입니까 이게? 세계 6.25 군사력이다. 이런 숫자 가지고 현혹시키지 마시고요. 핵이 있냐 없냐? 응? 핵이 있어야 동등하게 핵이 있어야 우리도 우리를 지키잖아요. 왜? 네가 쏘면 우리도 쏜다. 같이 죽으니까 쏘지 마라. 파키스탄하고 인도가 그렇게 싸우다가 두 나라가 다 핵을 가지니까 조용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자꾸 과거 얘기하는데 일본은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하고 미국은 일본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해서 엄청난 인명을 학살했는데도 두 나라가 지금 관계가 어떻습니까? 우리처럼 반일 무슨 뭐 불매운동하고 그러나요? 두 나라가? 저렇게 가까운 나라가 없잖아요. 유럽의 독일과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유독 대한민국의 민주당 정권만 여차하면은 무슨 반일이다, 친일이다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한다 이겁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똑똑해져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똑똑해져야 돼요. 세 번째 머리는 뭐냐? 월북머리, 친일머리 다음에 세 번째 머리가 요즘 국감에서 막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 김건희 여사.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죠. 부인이신 김건희 여사 머리입니다. 건희머리라고 할까요? 제가 이름을 붙이면. 모든 것을 하여튼 기승전결이 아니라 기승전 김건희로 끝내려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이에요. 그런 식으로. 민주당의 이 정치적인 경쟁자는 윤석열도 아니고 정진석도 아니고 김건희 같아요. 거기. 윤석열 대통령 비난보다 무조건 김건희 여사예요. 이 사람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고민정 문재인 정권 때 청와대 부대변인한 지금 국회의원 있죠. 그분이 그 인도 방문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방문한 거 아니 남편인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방문했는데 4개월 만에 또 혼자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수행원들 엄청 데리고 불과 뭐 며칠 만에 3, 4일 만에 4억 원을 써가면서 갔다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고민정 부대변인이 수행을 하면서 인도 총리가 김정숙 여사 보고 와달라고 초청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인도에서는 고위직이 좀 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당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란 분이 가려고 했는데 청와대가 그냥 그걸 보고 하니까 그냥 김정숙 여사가 같이 간다고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정황을 보니까. 예? 그렇게 된 건데 인도의 그 외교장관이란 여자분이 그 당시 뉴스 인터뷰한 거 영상에서 저도 봤는데 꼭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정숙 여사를 앞에 놔두고 우리는 고위직이 보내달라고 했고 그렇게 했는데 더 높으신 여사님이 오실 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얘기를 인도 외교장관이 하는 거 보고 하면 다 느낌이 오잖아요. 국민 여러분. 이것들이 거짓말했구나.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이제 또 그 얘기도 우리 보수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 타지마을 가가지고 타지마을에 얼마나 관광객이 많습니까? 김정숙 여사를 위해서 아마 특별히 어떻게 다 통제했는가 혼자 사진도 찍으셨더만요. 혼자 배경에 사람도 하나도 없어. 우리들이 가면 그런 사진 찍겠어요. 어떻게? 수많은 사람 속에서 찍지. 근데 자기들이 이 고민정이가 김건희 여사 나토 가고 뭐 이번에 그 조문 외교 간 거 가지고 왜 데리고 다니느냐? 윤석열은 왜 김건희 여사를 꼭 데리고 다니느냐? 혼자 가라. 뭐 이런 얘기하고
이게 할 얘기입니까? 이게 할 짓거리입니까? 정말 이게. 대통령이 가면 배우자가 가는 거 우리 수없이 봤잖아요. 같이 가서 배우자로서 또 외교 활동을 이렇게 하시는 거 우리 수없이 봤잖아요. 자기는 대통령도 없이 김정숙 여사만 모시고 가서 어떻게 보면 정말 관광하고 이렇게 왔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이건 내로남불도 아니고 이건 정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너무 뻔뻔해요. 저는 인상을 보면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하는 메시지를 보면 어떻게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저런 얘기를 할까? 본인이 부메랑으로 당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뿐만 아닙니다. 국정상황실장을 문재인 정권 때 했던 윤건영 의원도 이 김정숙 여사 그 인도 그 순방 그것도 감사를 해야 된다는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김건희 여사 순방 감사도 같이 하자 또 이렇게 나와요. 이게 아니 김정숙 여사가 뭐 어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뭐 무슨 감사 받았나요? 지금? 그러면 김건희 여사도 감사 받을 일 있으면 다음 정권에서 받아야죠. 그런 논리라면 이런 물귀신 작전 말하자면 이 몰이라는 게 바로 물귀신 작전입니다. 물귀신 또 같은 의미예요. 또 정무위 국감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그 미국 가서 그랬나요? 뉴저지에서 이 참전 용사의 집에 가서 제 할아버지도 6.25 때 참전했던 그런 분입니다 하니까 이제 또 그걸 밝히라고 이제 민주당에서 언제부터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할아버지까지 그렇게 관심이 있었는지 국가보훈처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국가보훈처가 김건희 여사 돌아가신 할아버지 주민번호를 알아야 조회가 되죠. 주민번호를 모르니까 조회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다가 김건희 여사 돌아가신 할아버지 주민번호 알려달라고 또.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일국에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우리 국민이 뽑은 그분의 배우자고. 이 정치가 이렇게까지 가서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위원장 안 물러나고 버티고 있죠. 우리 김건희 여사가 스페인 갔을 때 좀 고가의 장신구를 했다잖아요. 그걸 권익위에다 신고하면 권익위가 그 조사가 가능하다고요. 그거 신고 들어오면 조사하시려고 안 물러나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전현희 우리 위원장님. 민주당으로 국회의원까지 하시고 또 전혀 윤석열 정권의 코드가 다르잖아요. 뭐 반대 얘기만 늘 하시고 어떻게 이 정권에서 계속해서 그런 어떤 자리를 버티고 이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이런 정치를 하려고 하십니까? 참 구질구질 하잖아요. 깔끔하게 던져주시고 국민이 윤석열을 뽑았으니까 그래 윤석열 당신이 또 당신이 신뢰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을 써서 한번 잘해봐라. 이것이 정치인데 아니 정말 이거 과거에 이러지 않았잖아요. 문재인 정권 전부 알박기 해놓고 심지어 지난번에 원자력 문화재단 그 뭐 이사장인가요? 그분은 퇴임 2달 전에 그냥 임명을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임기를 같이 하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알박기 해놓고 아니 원자력 반대하고 원자력 탈핵 데모하고 늘 이랬던 사람이 원자력을 홍보하는 재단의 이사장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월급 몇 푼, 연봉 몇 푼이 그렇게 욕심나서 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건 정치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미국처럼 해야 돼요. 정권이 바뀌면 깔끔하게 다 물러나주고 당신 열심히 해봐라. 또 당신이 열심히 하면은 국민이 신뢰할 것이고 또 국민들이 신뢰를 잃으면은 또 우리한테 또 표를 주시면은 우리가 잡아서 또 우리가 열심히 해보고 이것이 올바른 정치이지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뺏겼는데 정부 기관장은 하나도 내놓지 않고 막 전부 틀어지고 알박기 해가지고 못 물러난다 하고 어떻게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국민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아니에요.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는데 일 좀 대통령답게 해보고 싶다고 국민에게 호소하는 대통령 호소인입니다. 이것도 민주당 사람들이 만든 용어인데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권인숙 의원인가 민주당 이분은 또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을 공수처에다가 수사를 해달라고. 김건희 여사가 무슨 고위공직자입니까? 김건희 여사는 고위공직자가 아니고 높은 사람도 아니에요. 대통령의 배우자,
대통령의 배우자일 뿐입니다. 고위공수처에 그 수사 대상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억지를 국정감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모든 것이 왜 이렇게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을 때리지. 윤석열 대통령은 별것이 없고 대통령은 배우자가 뭐 국정을 운영합니까?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목적으로 무엇을 노리고 야 김건희 여사를 아주 닥치는 대로 흠집내자. 뭐 때문에 이러겠습니까? 짐작 가는 거 없으세요, 국민 여러분? 제가 세 가지 몰이, 월북몰이 민주당에, 친일몰이, 건의몰이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 정치가 이것밖에 없어요. 이 몰이 정치가요, 몰이 정치가 다른 말로 하면 진영 정치예요. 자기 진영.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민들을 전부 갈라치게 하고 편 딱 갈라놓고 내 진영 사람들만 보고 정치하겠다. 이런 정치가 계속되면 언젠가 이 나라는 정말 조각조각 쪼개지고 망하지 않겠습니까? 저 어렸을 때는요, 정말 국민화합, 국민통합 이런 용어를 너무 많이 듣고 컸어요, 저는. 우리 국민들 화합해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정권 잡을 때는요, 그런 얘기가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나라가 그래서 걱정돼요. 정말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이 됐든 뭐 민주당이 됐든 뭐 정의당이 됐든 또 뭐 어떤 정당이 됐든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을 그래도 화합시키고 말만 더불어민주당이에요. 더불어가 아니에요. 갈라치기 문재명당입니다. 민주당도 아니고 갈라치기 문재명당이에요. 이건 말만 더불어죠. 정말 우리 국민들이 전라도 경상도 더불어서 이제는 화합해 살고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조금씩 양보해서 서로 화합해 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서 이렇게 손잡고 살고 이런 나라를 만들자고 호소해야 이게 제대로 된 정치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계속 몰이 정치, 진영 정치, 갈라치기, 내 편이여 봉기하라, 촛불 들고 모여라, 뭐 이런 정치만 하자고 하는 이런 정치인들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정치가 싫습니다. 누가 정권을 잡든 반대편에 대해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배려하고 그렇게 약자와 강자가 또 이렇게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통의 선을 만들어내고 이런 세상이 돼야지 거짓 선동으로 지금 몰이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지금 북한군이 적이지 이 미사일 상황에서 어떻게 일본 자위대가 우리 적이라고 국민들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국민 여러분 월북몰이, 친일몰이, 또 김건희 여사 건의몰이 이런 데 현혹되지 마시고 항상 뉴스를 보시고 또 뉴스에 나오는 그 평론가들의 얘기를 듣더라도 국민 여러분이 주관을 가지고 똑똑하게 잘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강성만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